예, 안녕하십니까. 부천세종병원 이인문입니다. 저는 이제 카디악 서저리 하는 환자에서 프리오피 그리고 인트라오피로 에크모하는 스트레치, 그래서 프로텍티드 카디악 서저리 내용으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어제 그 수술을 했는데 환자는 그 ICMP의 레프트 메인 실베슬 디지즈였고 EF가 28%의 모더레이트 MR 있는 환자였는데 그 인덕션을 하는데 막 혈압이 80대, 뭐 심하게 60대까지 떨어지고 막 그래서 이 환자를 뭐 메카니컬 서포트를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수술방에 IBP를 갖다 놓으라 이렇게 해놓고 뭐 다행히 마취과에서 바이탈을 잘 유지를 해주셔가지고 오피캡으로 수술을 마쳤는데 뭐 그 전에라면 이제 그냥 수술 잘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걸 준비하면서 저는 사실은 이제 심장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에크모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뭔가 내가 수술을 잘못한 게 아니냐 이런 길티 필링 같은 걸 좀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안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어떻게든 안 하려고 버티다가 에크모를 넣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그런 거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포스트 카드로토미 환자에서 이제 에크모를 하는 거는 보시면은 이제 점점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모탈리티는 계속 거의 한 60%로 좋아지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카디오토미나 에크모를 하는 환자들은 이제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여러 가지 컴플렉스 프로시저를 같이 하게 되고 또 코모비디티가 동반되고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아웃컴이 안 좋을 거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스카이샥 스테이지를 에크모 포스트 카디오토미 에크모 환자들한테 적용을 했을 때 보시면은 역시 이제 샥 스테이지가 올라갈수록 아웃컴이 안 좋다고 이렇게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포스트 카디오토미 에크모를 하는 환자들에서 에크모를 할 당시에 락테이트 레벨에 따른 아웃컴을 분석한 건데 락테이트 레벨이 올라갈수록 무탈리티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유러피안 가이드라인에서 이렇게 포스트 카디오토미로 에크모를 하는 환자들에서 organ 인저리가 발생하기 전에 락테이트 레벨이 2 미만인 경우에 그리고 얼리 에크모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근데 포스트 카디오토미로 에크모를 하는 대부분이 미리 저희가 이제 이 환자 에크모를 해야 되겠다 해서 수술 전에 넣거나 또는 인트라오피로 뭐 위닝을 시도해보지도 않았는데 에크모를 넣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고 대부분 뭐 약을 많이 쓰다가 결국에 샥이 진행될 때 에크모를 넣는 이제 그 리액티브 어프로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늦게 에크모를 적용하게 되고 응급 상황에서 뭐 어레스트가 나든지 이런 경우에 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스카이 스테이지 2의 어드밴스 스테이지에서 에크모를 하게 되고 그런 응급 상황에서 이렇게 에크모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보호자들과의 그런 디시전 메이킹 할 때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스트레스한 상황에서 그런 걸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프로액티브 어프로치는 우리가 이제 이런 하이리스크 환자들을 미리 발견을 해서 멀티 디스플레이니 팀 어프로치를 해서 에크모나 이제 MCS를 계획적으로 해보자 이런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텍티드 가디악 서저리도 마찬가지로 멀티 디스플레이니 어프로치로 이런 하이리스크 환자에서 플랜드 MCS를 해보자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환자들에서 이렇게 프로텍션이 필요할 것인가? 프리오피에 카디오제인 샥이 있는 환자들 또는 하펠리어가 있거나 이젝션 프랙션이 떨어져 있고 또는 LVEDP가 올라가 있는 환자들에서 적용해 볼 수 있겠고 또는 엔티프로비엠피가 높거나 락테이트가 높은 환자들에서 고민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수술이 복잡해서 수술이 길어져서 마이카디아 프로텍션이 좀 걱정되는 환자들에도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카니컬 서포트를 하는 타이밍은 이게 수술 전에 샥이 있거나 이런 환자에서 브리지 서저리를 하는 경우나 또는 CPB 위닝 하는 단계에서 프로필락틱하게 넣는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리스트 서저리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에서의 리커멘데이션은 근데 보시면 이제 VS가 있고 벤트리클 디스펑션이 있는 환자나
또는 오간 퍼퓨전이 잘 안 되고 애시도시스가 있고 어레스트가 나는 환자, 그리고 또는 이제 카디오마이오패시가 있는 환자에서 로우 카디아바시 있는 경우에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클래스 2B의 레벨 오브 에비던스 수시로 굉장히 낮은 수준의 권고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연구도 많지가 않은데요. 이거는 좀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 살펴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모탈리티가 높을 거라고 예상되는 환자들에서 수술 전에 에크모를 넣고 수술한 거에 대한 결과를 분석한 건데요. 총 12명의 환자, 굉장히 적은 수였고, 보시면은 유로스코어가 뭐 60, 80 이렇게 굉장히 높은 환자들에 대해서 에크모를 넣고 수술한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근데 이게 플랜드 어프로치는 아닌 것 같고, 보시면은 여기 뭐 OTPT가 1000, 만 이렇게 되는 환자들, 그리고 뭐 어레스트가 나는 환자들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하이 리스크 환자에서 수술 전에 에크모를 넣고 수술한 결과에 대해서 분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수술 전 유로 스코어가 75 평균이, 그래서 굉장히 하이 리스크 환자들이었는데 실제 모탈리티는 25%로 그래도 좋았다, 이렇게 발표를 하였었고요. 이거는 이제 삼성서울병원에서 그 캐비지를 시행한 환자들 대상으로 수술 전에 에크모를 했던 환자들을 연구한 건데, 역시 N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3명이고 모탈리티는 26.1%로 역시 좀 좋은 결과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인트로피로 그러면은 메카니컬 서포트를 하는 게 어떨 거냐, 이제 포스트오피로 하는 게 좋을 거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직 물론 이제 그 인트라오피로 넣게 되는 환자들이랑 포스트오피로 넣게 되는 환자들의 좀 환자군이 다를 수는 있겠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이거에 대한 클리어한 그 리코멘데이션 스테이트먼트는 없었고요. 그래도 얼리 임플란테이션을 하는 게 좋겠다. 주로는 이제 수술장에서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의 언급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트라오피로 에크모를 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좀 보시면은, 이거는 인트라오피랑 포스트오피로 한 환자들을 비교한 건데, 보시면 인디케이션은 인트라오피로 에크모를 환자들은 위닝 페일리어로 넣은 환자들이 가장 많았고, 포스트오피로 넣은 환자들은 보시면 카디악 어레스트나 카디오제닉 샥, 알브 페일리어 이런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인트라오피로 넣은 환자들이 좀 더 결과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수술장에서 위닝 페일리어 환자에서 MCS를 한 것과 그다음에 수술 후에 MCS를 한 걸 비교한 건데, 그 센트리맥 엘바드를 했다고 돼 있고, 수술장에서 위닝 페일리어가 있는 환자에서 넣은 것과 포스트오피로 카지오닉 샥이나 어레스트 했을 때 넣은 걸 비교했는데, 이것도 N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22명이고 결과는 수술장에서 위닝 페일리어로 이제 넣은 환자들의 결과가 더 좋았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인 수술 전에 넣고 수술 중에 넣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플랜드 어프로치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타이밍에 대한 그런 연구들인데, 이거는 그 프로필락틱 MCS는 우리가 이제 그 하이 리스크 환자들에서 미리 이제 그 예상해서 서포트를 해보자, 이런 개념인데, 이것도 가이드라인에서는 수술 전에 시비어 벤트리큘러 디스펑션이 있는 환자에서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역시 레벨 오브 에비던스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수술 전에 그 리스크가 높은 하이 리스크 환자, 유로스코어 8 이상 되는 환자들에서 그 수술 전에 IBP를 넣고 수술한 환자들이랑 그냥 수술한 환자들을 비교한 연구였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IBP를 넣고 수술한 환자들에서 모탈리티나 MI, 로카드 아웃풋, 하스피탈 스테이 다 좋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 하이 리스크 환자들에서 그 이제 CPB 위닝 단계에서 엘바드를 넣고 이제 위닝을 한 그런 결과에 대해서 연구한 거고요. 12명의 환자들이었고 이젝션 프랙션이 다 좀 낮고 유로스코어가 높은 그런 환자들이었고,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모탈리티가 1명 8.3%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발표를 했었고, 롱텀도 괜찮은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이 리스크 환자들에서
알바들을 프로필락틱에 넣은 거에 대한 연구인데 수술 전에 PAP가 굉장히 높은 환자들이나 RV 디스펑션이 있는 환자에서 이런 이제 CPB 위닝 단계에서 알바들을 넣고 이제 위닝한 그런 스트래티지가 되겠고요. 보시면은 이 환자들은 수술 전에 그 캐스에서 그 PA 프레셔를 다 쟀다고 돼 있고 굉장히 PA 프레셔가 높고 또는 이제 RV 펑션이 나쁜 그런 환자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결과를 보시면은 모탈리티가 한 명도 없었고 롱텀도 괜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연구들이 굉장히 좀 N수가 작고 제한된 연구들인데 지금 임펠라를 이용해서 프로텍티드 카디악 서저리라는 그런 개념을 적용해서 지금 스터디가 진행 중인데 총 하이리스크 환자에서 CPB 위닝을 할 때 임펠라를 넣고 이제 위닝을 하는 그런 스트래티지고 총 1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지금 인롤을 하고 있고 거의 지금 인롤이 끝나간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곧 결과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생각한 거는 지금 인터벤션 하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2018년부터 좀 2019년 이렇게 해서 프로텍티드 인터벤션 PCI 이렇게 해가지고 하이리스크 환자에서 그 메카니컬 서포트를 하고 이렇게 인터벤션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연구도 많이 돼 있고 보고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타비하는 환자들에서도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 하이리스크 PCI 뭐 이런 게 대한 언급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이 심장 수술하는 환자들에서 조금 이제 연구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 앞으로 좀 연구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윤리적인 부분을 고려할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이 피지션 팀이랑 환자 가족들이랑 그런 콜라보레이션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인포음드 컨센트에 의한 메카닉 서포트 그리고 어느 환자들은 나는 이제 메카닉 서포트를 안 하겠다 뭐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도 그런 결정이 잘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하이리스크 환자들이 굉장히 프타일한 환자들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어떤 환자는 넣고 안 넣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이 포스카르토미 카중이 시작해서 이렇게 리액티브 어프로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프로액티브 어프로치로의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프로텍티드 카디악 서저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멀티 디스플리너리 팀 어프로치가 중요하고 어떤 환자를 해서 셀렉션하고 어떤 타이밍에 넣는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또 하이리스크 환자들에서 더 많은 MCS를 하게 되는 그런 스트레이트일 텐데 그래서 어떤 환자들한테 뭐 넣고 그런 거에 대한 연구랑 고민이 많이 필요해야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부족한데 이런 게 포커스된 연구랑 그리고 에비던스 베이스드 프로토콜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